맞습니까? 증인은 충남 서천군에 있는 증인의 어머니 집과 경기 안산시에 있는 집을 오가며 거주하고 있어 주거지가 두 곳인 것이 맞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15일경 긴급 체포된 이후 충남 서천에 있는 어머니의 집에 압수수색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문건 등을 압수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그 시골 서천 모친 집에서는 책상 위에서 수첩이 압수됐고, 네. 그 아까 그 검사님들이 제시하셨던 그 여러 가지 그 인사 관련한 그런 문건들은 안산에 있는 점집의 금고에서 압수된 겁니다. 증인이 압수당한 물건에는 메모장이 있지요. 그 수첩 말씀하시나요? 예, 검은 수첩? 검은 수첩 70면으로 된 거. 예. 예. 검찰 수사보고 제시하고요. 이거 뭐 70면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당 그 수첩에 메모된 내용이요. 증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맞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마지막 장인가요? 70면이? 이건 마지막 장 같은데. 마지막 장입니까? 장이 없으신군요. 예. 아, 예. 그럼 놔두십시오. (70매라는) 분량을 고려하면 증인은 단기간에 해당 메모를 모두 작성한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메모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 증언 일단 거부드리고요. 그 뒷부분인가 앞부분에 김도환 씨도 나오고 그 차범근 씨도 나옵니다. 오해가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데, 차범근 씨는 그 손흥민 텔레비 보는데 손흥민이가 나와가지고 축구를 하길래 우리 때는 차범근이라는 선수가 참 잘해서 그래서 차범근이 써는 것이고, 야인시대에 나오길래 김도환 써는 것이고, 그 수첩에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압수 장소가 책상 위입니다. 제 책상 위에 조그만 그 상자 있었는데 그 위에다 놓고 이제 서울 올라갔을 때 이제 12월 15일인가 긴급 체포돼서 이제 압수가 된 겁니다. 뭐 제가 그렇게 그 검찰 측에서 특검 측에서 주장하듯이 그 부분이 뭐 외환 관련한 뭐가 있고 뭐 이렇게 뭐 말씀하시던데, 어쨌든 그것이 책상 위에서 압수가 됐습니다. 네. 책상 위에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70매에 달하는 메모가 모두 하나의 메모인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이유로 기재된 여러 개의 메모가 그 하나의 수첩에 적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여러 어쨌든 뭐 이벤트를 날필로 작성이 돼서 저도 글자를 잘 못 알아보겠고, 그거에 대해서 저도 특검에서는 대부분 다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서를 못 받으셨다고 해서 저도 참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저도 조서를 못 받았습니다. 어쨌든 특검에서 한 5번인가 뭐 그 정도 5번인가 6번 정도 관련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셔서 진술하고 무인 찍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해당 메모장을 언제부터 메모해서 언제까지 메모하셨는지, 어느 시기에 메모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해당 메모의 53면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선 후 약간 과반수 5어 대등 열세 시에는 어찌할 것인가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서 총선은 24년 4월 10일에 있었던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말합니까? 그 옆에 써놓은 것은 검사님이 해석한 것입니다. 그 시기 총선 후 오른쪽 글씨는 예, 검사님이 해석하신 것이고요. 하여튼
질문이 뭐셨죠? 그러니까 요거를 총선 이전에 24년 4월 이전에 작성하신 건지 총선 이후라는 문구가 있는 거 보면 총선 이후라고 했다고 해서 저거 다 뭐 24년 4월 총선 이전에 작성했다고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예. 언제 제가 기억하는 것은 총선 승리 후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총선 이후에 상황을 봐서 총선 승리하고 나서 법적 기반을 구축 후에 뭐 이런 것을 계엄을 하든지 했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였던 걸 갖고 총선 후에 약간이나 또는 약간 과반수나 혹은 대등하거나 열세시 각각에 대해서 약간 과반일 때는 어떻게 하고 대등일 때는 어떻게 하고 열세시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판단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취지가 아닌가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총선 이전에 작성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아니 그거는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금 기억이 나는 것은 그 시기를 단정해서 작성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단편 생각날 때마다 썼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진술을 하고 싶지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그 특검에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9강 승인하겠습니다.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에는요. 70 항 묻겠습니다. 증인이 메모장 기재 시 행사는 계엄으로 수거는 체포로 수집은 구금 등과 같이 은폐하기 위한 은어를 사용하면서 메모한 사실이 확인되기에 해당 내용에 대한 정리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증인은 실제로 해당 은어를 사용해 메모를 작성한 것인가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이 해당 은어를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수사기관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은 그 70면의 그 수첩 메모 외에도 A4 사이즈 메모 3장을 압수당했는지 어떻게 압수당했는데 기억하십니까? 뭔지 잘 기억 안 납니다. 그 제시할까요? 그 증인의 피신 12월 15일자 경찰에서 이해 피신인데요. 증인은 경찰에서 3장의 메모지 한 장 한 장 내용에 관해 설명하면서 언론 보도를 보고 메모한 것 같다. 정보사령관 기밀 유출로 청문회를 할 때 유튜브를 보고 정리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은 평소에도 언론 보도나 유튜브 등을 보면서 메모를 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엄철 수사보고 제시하고 증인이 메모장에 메모한 글씨체를 보면 글씨를 많이 흘려 써서 증인 외에 다른 사람이 읽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증인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해당 메모를 작성한 것은 아니죠. 이걸 보여주기 위해 메모를 작성한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변호사님 저도 공직을 해봤지만 위에 상관한테 보고를 할 때 저렇게 글씨 써서 보고합니까? 그러니까요. 예. 워드 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때그때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불과한 것이죠. 제가 증언을 하고 싶은데 예.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은 이 메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나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 군사법원에서의 증언 내용 제시요. 증인은 군사법원에서 해당 수첩 내용에 관해 군검사로부터 사전에 비상계엄을 준비한 것이 맞지요라는 질문을 받고
그 보이는 것은 검사님 눈에 보이는 거고 특검 진술해 놓은 거 참고하시면 아실 것입니다라고 증언했는데 해당 메모가 이 사건 비상계엄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 맞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이 이거 앞서던 USB에서 뭐 식목일 행사 계획, 뭐 YP 작전 계획, YR 계획, 상록수 계획 2, 단계별 작전 수행 요지, 번개불 작전 문구가 발견되는데 증인도 알고 있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해당 문건들은 내용 모두가 대통령 선거에 관련된 것이지 이 사건 비상계엄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건 그때 당시에 뭐 어떤 분께서 저한테 요청을 하셔서 그분 요청에 의해서 또 그분께서 이렇게 쭉 그 지침을 주시고 저도 나름대로 자료 수집하고 또 그분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서 지침 받고 해서 작성한 것이지 그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예. 어떻게 보면 선거 대책 그런 문건인가 뭐 연구 보고서 뭐 그런 성격인 것 같습니다.